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보내주신 네, 식품 건조기입니다. 네, 그럼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 커버를 열면 안에 전자 부속 회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한번 보셨는가 보군요. 이쪽 자리 휴즈인데 휴즈가 비어 있네요. 네, 그런 경우는 고객님께서 한번 휴즈를 갈아 끼고 또다시 한번 빡 하지 않았을까. 나머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연기 그을음같이 또는 부품 쪽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건 잘 안 보이는데 좀 더 마저 분리를 해서 밑에 패턴 열로 인해 가지고 좀 부풀어 올랐는지 색깔이 바뀌었는지 네, 그리고 측정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살펴보아야 할 부품은 이건데요. 일단 전기가 이쪽에 들어가서 휴즈를 거치고, 그죠? 전기가 들어가서 휴즈를 거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뭐인가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네, 그쪽에 좀 복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전기가 따라서 휴즈는 떨어졌죠. 휴즈 넣고 바로 전기 꽂아서 다시 한번 뻑 확인 사살 할 필요가 없죠. 분명히 휴즈가 끄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해소한 뒤에 그리고 휴즈를 꽂고 전기를 꽂는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왜 그러냐, 휴즈가 먼저 끊어진 걸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이론에 해당되는 상식적인 거 아니면 그냥 요구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에요. 휴즈만 끊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이에요. 근데 전기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전기가 들어와서 휴즈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떤 부속들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속들을 거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열선이라든가 히터라든지 아니면 모터, 네, 그런 거를 전부 다 하고 돌아와서 소모한 뒤에 그리고 어디로 빠집니까? 한선이 다시 와서 그라운드 지구로 해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계속 폐회로, 근데 닫혀있는 회로가 계속 도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돌아서 나오려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과정에 소모된 것이 없어요. 즉 합선돼 버린 거예요. 부품들이 이게 합선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약한 부분 휴즈가 딱 떠지고 나는 못 견뎌요. 저는 자폭을 한 뒤에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휴즈를 다시 또 꽂고 전기를 넣으니까 다시 빡 소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휴즈를 갈아 낄 것이 아니라 어딘가 지금 현재 휴즈가 나간 원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부품이 보니까 이 형명이 똑같으네요. 여기하고 여기 같은 건데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다리 3개짜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리 3개짜리가 이게 트라이액이네요. 트라이액. 다리 3개짜리 FET, TR 또는 SCR. 우리가 보통 들어봤던 건데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는 것이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은 똑같은 형명이니까 똑같이 측정을 해봐도 돼요. 여기서는 크게 이 주변에 회로가 있긴 있는데 영향 미치는 게 수치, 그 수치가 큰 변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제가 제 유튜브 메인에도 이쪽에 트라이액 측정하는 방식, 양부 판정하는 거 설명을 좀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리 3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바닥 끝에 쪽에 있죠. 이게 끝에 쪽 이렇게 보면 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잰다 그러면 이렇게 재면 띡 나가고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양쪽 끝에 나가네. 양쪽 끝에 나갈 때는 우리가 보통 다이오드 쪽에서 보통 많이 낚이는 건데요. 그때 여기 숫자를 봐보세요. 숫자를 봐보시면 숫자가 몇 나옵니까? 이렇게 베개를 하나 좀 받쳐놓고 보이게 이렇게. 네, 그런 상태에서 양쪽을 재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73 정도 나옵니다. 극성을 바꿔서 해봅니다. 바늘을. 똑같이 나와요. 근데 가운데 수정해보니까 가운데는 어떻게 되는 간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가운데하고는 전혀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거 이거죠. 담장에 붙어 있는 거.
여기서는 이제 방열판인데 싹 뒤집어서 그대로 집어넣고, 이거 다리 3개짜리 이거죠. 이거 여기서 어떻게 양쪽 끝에는 나갔죠. 73, 아까 비슷한 수치가 나오네요. 반대로 재봅니다. 위치를 바꿔서 정상이죠. 그럼 가운데를 또 재봐야 되겠어요. 안쪽 끝에 찍고, 나가네? 그래서 반대로 측정을 또 해봅니다.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론상에서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는 거, 교과서에 나오듯이, 그리고 이쪽이 양품, 이쪽이 정품이 정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죽었는데 이게 분량이 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그럴 때는 이거 또 이쪽 한번 해볼게요. 다 여기는 완전 0이네요. 이 0이라는 경우는 그럼 이렇게 다리가 3개짜리에서 이쪽 0 나온다는 거는 구태여 다리 3개짜리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개짜리만 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철자리에도 걸고, 작업량 많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 2개가 띠 소리 나니까 이 2개는 죽은 거예요. 이 2개는 죽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다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때는 이제 확인 사살이라고 하실 때는 빼서 이걸 분리를 해서 우리 여기서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추출, 부품을 추출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주변에 회로 연결되어져 있는 간섭을 싹 제거하고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게 나가 떨어졌구나. 뭐가? 휴즈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변 관련되어져 있는 거 다시 폐로 밥줄,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 쭉 살펴보면 맞아, 확실해. 저거 였겠구만. 자, 휴즈 전기 뚝 짜잔 되는 거거든요. 예. 현재는 방열판에 붙어 있는 제품이 트라이액인데 이게 이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는 방열판이 없고 여기 열을 식혀주는 방열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일을 좀 더 많이 한다. 이런 대충 생각한다면 개념으로 접근해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전기장판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이런 트라이액 사용합니다. 또 SCR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여기서 잠깐 한번 트라이액과 SCR 심벌 기호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심벌, 마크, 기호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걸 보고도 마크, 심벌,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심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보고 어떤 거다라는 경우를 아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경우는 트라이액이니까 트라이액 같은 경우는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삼각형이 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게이트가 있고요. 이게 T1, T2 이렇게 표현을. 저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가 이제 트라이액이죠. 글씨를 성의 있게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트라이액 SCR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야죠. 이렇게 게이트,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향이 여기는 단방향이죠. 화살표이니까 화살표를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흐름을 어떻게 발표하거냐. 방향이 이렇게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왜 그러냐면 방향이 왜 이쪽이냐면 이게 높잖아요. 이게 낮지 않습니까?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전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거는 단방향입니다. 이쪽으로 가니까. 그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두 방향이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경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류는 말이죠. 이게
뷰는 이렇게 사인파라고 하죠. 웨이브. 가운데 0점으로 해서 시류치 220V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크치 311.6V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220 곱하기 220V 곱하기 여기가 누뚜 2를 하니까 220에다가 곱하면은 이게 311.8V 뭐 대략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산기를 해보니까 그 치대치. 근데 우리는 전기가 시리쳤으니까 220이 여기에서 씁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이거를 제가 직류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직류 치대치 했을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기가 진점 있고 쭉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을 하진 않죠. 꼬불꼬불 때는 노을성 파도같이 맥류 또는 니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를 D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H다 이렇게 해요. 방향이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여기는 딱 올라가서 그대로 가잖아요. 깨끗하게. 이게 그러니까 일방통행처럼 쭉 가는 거, 이게 여기 SCR에 해당되어 있는 겁니다. 방향 이쪽으로만 흐르니까 이게 용도가 여기에 적용한다 이런 거거든요. 일을 하면서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네요. 환경이 제가 이랬던 그 이 교육적인 스타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찍다 보니까 또 말 표현이 강요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긴 있습니다. 더러는 저도 마케팅 쪽에 관련돼 있어서 프로모션, 즉 홍보, 광고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고급스럽게 매번 기술적으로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은 동영상 마케팅, 동영상 프로모션 해서 광고, 홍보 그런 쪽의 영상을 찍어진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좀 교보자와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뜻이냐면,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는 한 번은 이렇게 흐르고 한 번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때는 이런 부품들을 써주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DC 같은 경우는 쭉 올라서 한 방향으로 쭉 가니까 어떻습니까? 전기가 게이트는 문이지 않습니까? 문을 수도꼭지처럼 열고 닫을 때, 그죠? 열고 막 열고 그다음에 닫을 때, 근데 그때 해당되는 걸 우리가 보통 게이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권이라든지 기사거리 같은 거 봤을 때는 무슨 게이트 뭐 사건 사고 할 때 많이 그러듯이 누가 키를 잡고 있냐 뭐 열어야 된다 그런 거 하나 여기에서 해당되어 있는 게이트인데, 여기 게이트는 전자적으로 여기에 신호를 보내서 흘러줘라 멈춰라 흘러줘라 멈춰라 그런 이야기를 야가 해주는 겁니다. 게이트가. 나는 흘러줘라 멈춰다 하긴 해도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전기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런다 그랬는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터 펌프로 뿜어서 올렸을 때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턱보다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이게 모터 펌프에서 억지로 힘을 안 줘도, 안 보였나 보네요. 아까 화면이. 이렇게 안 줘도 올라가잖아요. 이게 자체가. 그죠? 이 방향에, 올라가는 방향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 자체는 이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거 있죠.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트라이액이 여러 용도로 쓰는 거고, 여기는 한쪽 방향으로 가서 보낼 것이냐 또 보낼 것이냐 끊고 연결하고 하는 것이 이 게이트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리 3개짜리 IC 부품들 같은 경우에 다 그런 식으로, 또 스위칭 수작을 하게 되면 TR이라든가 FET, IGBT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럼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죠. 다리가 4개 따라서 치더라도, 또 더 있다 손 치더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와 같은 게이트라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게 하나씩 다 있어요. 릴레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릴레가 접점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라인이 여기서 모터가 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게 전기 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있죠. 전자석처럼 돼 있어서 코일이 전기를 여기서 12V나 또는 24V, 48V 여기 해당되어 있는 5V라든지 220이든지 그 전기를 내주면 전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서 이게 딱 하니까
이렇게 쓴 게 딱 달라붙으니까 이쪽에서 라인 흘러서 여기에 이제 모터가 동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게이트예요. 선이 한 가닥 있든 두 가닥 있든 간에 야, 너 페이르냐 또는 오픈되어 있는 회로에서 다른 쪽하고 같이 연동돼서 연결되어 있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 자체는 게이트인 것입니다. 이게. 어느 릴레이도 그렇고 너 릴레이보다 좀 힘센 거 마그네틱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식 릴레이 SSR도 그런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리 세 개짜리를 확실히 알고 계시면 그렇구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 N 채널, P 채널, NPM, PNP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흐르냐? 에노드 A에서 방향이 높아요. A부터 시작하면 알파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부터 그냥 좀 내려가다가 여기 K 왜 제수를 안 했는가는 뭐 A, 에노드, 캐소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어떤 경우는 보통 부하를 한다든가 션트장도 한다든가 어느 위치에 따라 되는데 뭐 그러면 여러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Z를 해야 되는데 Z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작점은 A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A가 높다는 거예요. A에서 흘러서 이쪽 밑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노드 여기가 이제 먼 기후가 오든 간에 근데 여기서는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돼 있죠. 게이트는 말 그대로 문을 열고 닫고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어떤 수단들 간에 좀 쉽다는 거죠. 전기 패턴이 막 되어 있어요. 막 복잡하게. 그런 상태에서도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막 가다가 다리가 지금 현재 1번 다리 잠깐만요. 아이고 1번 2번 그 다음에 얘가 게이트가 3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상으로 제가 그럼 배선이 막 와서 전선들이 막 와서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디가 목적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동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는 하나의 컨트롤러 조정자 역할을 하거든요. 야는 그래서 여기하고 왔다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번에 1소대에서 왔던 것이 자 2소대한테 물건을 무기를 전달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중대에서 보면은 본보소대 있지 않습니까? 본보소대에서 뭘 갖다 줍니까? 식량 갖다 주죠. 그 다음에 차량 지원해 주죠. 그 다음에 탄약, 연료 지원해 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를 지원해 준 만큼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탄약을 지원해 준 만큼 나는 발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번에서 선이 2번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개념이 간단합니다. 이런 그 기본 개념만 파악을 하시게 되면 기판에서 회로 따라다니는 거 그렇게 복잡할 내용이 많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와 같이 양면 기판이 단면 기판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것이 좀 많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달라질 수가. 근데 실제로고 실전 공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면 만만치는 않죠. 이렇게 쉬우면 너도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연습, 숙달, 단련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여기 이소룡 영화라든가 이연걸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궁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거 막대기 막 치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머리 안 아픕니다. 공부 하나 나올 거 머리 아프 죽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처음부터 나무를 자릅니까? 이게 안 그러죠?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런 정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알고 계셔야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네, 제가 교체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놔 했습니다. 새 거죠. 새 거를 녹화 측정을 해봅니다. 양쪽에 극성을 바꿔서 숫자를 봐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몇 나갑니까? 66 이렇게 했을 때 66 같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가운데 한번 찍어볼까요? 이게 가운데가 여기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이거는 현재 같은 걸로 지금 되어 있지를 않네요. 보통 가운데가 같은 건데 자 그럼 여기서 가운데하고 오른쪽 거하고 찍어봅니다. 도통을 안 하죠. 그쵸? 이게 그 다음에 가운데 거하고 인쪽 걸 찍어봅니다. 안 한다고요. 반대로 극성을 바꿔서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새 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아까 이쪽 방열판에 붙어 있던 거 이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확인 사살 차원에서 그걸 빼서 주변 간섭으로부터 피하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합니다. 근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자세를 바로 잡고 중간중간에 전화벨을 끊어내야 되는데 할 일이 일단 이걸 나사는 저는 이렇게 풀고 저는 이렇게 빼거든요. 이걸 일단 나사를 이걸 빼요. 여기 방열판에 고정되어 있는 여기가 좋다 그러면 전동 드라이버로 뺍니다. 방향성이 좋다 그러면 약간 좀 기울어져서 좀 가늘은 걸로 좀 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제가 선호를 많이 좋아하는 게 이쪽에 숄더 어시스트 중에서 양쪽에 좀 넓적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제 영상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거를 선호를 하는데요. 한쪽은 조금 기울기가 틀리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약간 좀 틈새 공격을 합니다. 약간 벌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크기 좀 같은 거네요. 중간에 저런 대포가 안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잡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해도 되긴 되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인두기를 다 들이댈 건데 이 방향으로 하죠. 고장 났으니까 이거 다리 딱딱 그냥 짧게 잘라도 되긴 됩니다. 아니면 다리 3개짜리에서는 이 방법을 합니다. 납을 조금 더 여유있게 충족하게 새 납을 좀 붓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홀 구멍에다가 옥노이즈 플라이를 잡고 그러고 나서 쭉 접어 빼면요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다시 측정해 봅니다. 아까 제가 측정했을 때 이거였죠. 이거였을 때 다리를 벌려놓고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벌려놓고 양쪽에만 나가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숫자 양쪽에만. 반대로 제가 찍어볼게요. 양쪽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찍어봅니다. 가운데는 아까 새 거는 안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정상적인 건 안 나갔잖아요. 이거는 가운데로 찍어보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겁니다. 남반은 같은 거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다리 하나를 끊든지 아니면 하나는 뒤로 제낍니다. 이렇게 수리가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제껴놔야 바로 스레이트도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흡착계라 그러죠. 흡입기 가지고 여기에서 쭉 빨리거든요. 다시 흡입기 털어내고 납 안에 있는 거를 이런 방법도 있어요. 현재 구멍은 2개 시원스럽게 뚫렸거든요. 이 자리 뚫렸죠. 이 자리가 그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납을 흡입기나 또는 디솔더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살짝 납을 딱 꺼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끝에를 가지고 화면 들어오죠. 네, 끝을 가지고 이렇게 구멍에다 대고 납을 한쪽으로 몰아치듯이 이렇게 하면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세 군데 다 구멍 보이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새 거였죠. 새 거. 자, 이런 데에도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가 봅니다. 아까 여기 냅으니까 뺀 거 지금 고장 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막 삐도 나고 그랬잖아요. 삐삐. 그런데 지금은 다 뺐기 때문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 간서 회로상에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경우를 확인 한번 하면서 부품을 꽂게 됩니다. 꽂고 이때에 할 일이 중간에 절연지가 붙어 있으면 절연지를 하고 없으면은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연결을 하는데, 드라이버로 이걸 먼저 장착을 해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 빠져버리는데, 이렇게 누르면요 나사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집어도 되죠. 이렇게 나사 집게인데요, 골목길에 따라서 이게 뒤집어도 되는데 큰 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를 먼저 나사를 장착을 해요. 방열판에다가 먼저 고정을 합니다. 나사를. 또 저기 방열판 자체를 뺄 수도 있어요. 이게 빼가지고도 이게 지금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기울여서 잘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장갑을 끼고 꽉 잡고 나서 손에 뾰족뾰족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끼고 다시 양쪽에 마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풀러서 기울기를 이제는 조금 더 반듯하게 맞추자는 얘기죠. 이렇게 가운데 갖다 놓고, 그리고 돌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리 찾아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었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그거 잘 됐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납땜을 해야, 그래야지 높이가 맞아요. 근데 납땜을 하고 뭐 하게 되면 이 구멍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띠띠 하는 경우는 지금 이게 절단 모드로 들어가서 열이 식고 있다는 뜻이고요. 흔들어 주면 다시 열이 스위치 붙어 가지고 열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됐어요. 납땜. 그리고 위에 좀 남은 찌꺼기들 있죠. 군대에서는 잔반 처리라고 그러는데, 짬밥 처리, 잔밥. 이렇게 잘라내요. 반듯하게. 측정 들어가 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 3개짜리 뒤집어 놓고, 그대로 방향성 그대로 일치하고, 우리 군대에서는 이거를 지두등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가운데 됐습니다. 또 양쪽에 찍어 봐요. 이게 안 나죠? 아까 났었는데. 테스트 이상이 없죠? 이쪽 거 찍어 봐요. 이상이 없죠? 그러면 양쪽 찍어 봅니다. 네, 숫자 나가죠? 반대로 찍어 봅니다. 나가죠? 여기서 다시 빨간 걸로 이번에 가운데에 대고 양쪽 끝을 검정 걸로 찍어 봅니다. 안 나가죠? 그래서 이게 죽었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트라이얼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SCR 쓰는 거 하고 설명을 제가 또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찾아간다 설명드렸죠. 개념으로 원리 원칙, 그런 기초 같은 기본에 충실하면 나머지 건 전부 다 응용해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 주변 좀 더 정리하고, 그다음에 휴지 맞는 거 꽂고 전기 넣으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조립할게요. 자, 이후 결과치만 바로 연결돼서 나타나겠습니다. 네, 불량난 부품들을 시작을 하면서 장착을 하고 전원을 켰더니 이게 동작을 안 하네요. 네, 그래서 다시 밑판을 좀 뜯어봤습니다. 네, 밑판을 열고 좀 더 배선을 좀 살펴보면서 회로에 쓰여 있는 이쪽 이 부품이
이 부품이 온도 센서입니다. 즉 온도 휴즈라고 하는 게 맞고요. 네, 온도 휴즈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직렬 라인 이쪽 PCB 기판에 전원이 공급되는 라인에서 말 그대로 휴즈가 끊어진 겁니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전원 공급이 가다가 물길이 끊어져 버리니까 전원 공급이 안 돼서 여기 있는 스위치를 눌러도 전원이 안 켜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휴즈라고 하는 온도 휴즈라고 하는 저거는 어떻게 해서 측정을 하는지 네, 똑같습니다. 뭔 식이냐면은 테스트기에 부저 소리가 나는 쪽이 놓든지 아니면 저항이 놓든지 각자 관측하는 상태로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습니다. 위에 빨간색이 높죠. 네, 그리고 밑에 이게 보통 0점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라운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높이상으로 위하고 아래니까. 네, 그리고 테스트기에서는 다이오드 모드에 맞춰놓고, 이 테스트기에는 다이오드 모드에 맞춰놓고 한다 하더라도 도통이 됐을 때 그때는 삐 소리 나기 때문에 다이오드 모드에 맞춰놓고, 일반 테스트기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기 테스트기에서 기준점에서 맞춰서 하시면 되고, 다이오드 모드가 없을 때는 저항에다 놓고 한다든가, 그거는 아까 제가 SCR이나 또는 트라이엑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기초 같은 기분에 해당되는 거기에 충실했을 때는 자기 계측기도 자기 나름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휴즈는 말 그대로 전선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지금 여기는 잘못된 거잖아요, 측정 자체가.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자리가 돼야 잘 보이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런 데 측정은 아니죠. 철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됐어요.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000 삐스 부저음이 났다는 거, 도통됐다, 소통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띠가 같은 것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다이오드 같이 어떤 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반대로 측정을 해도 소리는 납니다. 네, 이 자체에는 온도가 있어요. 몇 볼트, 몇 암페어, 몇 도시에서 차단이라. 그러니까 평상시는 지금과 같이 도통이 되는 겁니다. 예. 도통이 단락. 그러니까 합선되어 있는 상태고, 평상시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것도 내부에서 이제 바이메탈 떨어지듯이 평상시는 붙어 있던 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온도도 올라간 거 아니고 이쪽에 패턴 전부 다 분리해서 전기도 빼는 상태인데 안 돼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휴즈 자체가 고장난 거, 휴즈 자체가 불량난 거, 휴즈 자체가 끊어진 겁니다. 기능 역할을 못하니까. 즉 여기서 현재 도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안 된다는 경우는, 우리 엘리베이터 생각할 때 안전장치를 해서 미리 차단을 해놓으면은 그 층수로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리 끊어놔 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고장났다. 저쪽에 아까 측정했을 때 이거 측정했을 때 아마 휴즈도 그분이 빼놓으셨다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 부품 하나 가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부품들이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휴즈도 떨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휴징자 온도 휴즈도 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다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지고 어디에 심형타가 더 주냐 안 주냐, 그런데 결과치는 어쨌든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휴즈가 폭발한 경우도 있죠. 부품 IC 이런 것들이 쪼가리가 떨어져 나온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만큼 충격이 세게 가느냐 적게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기능 성능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없을 때는 철사로 연결을 해도 되죠. 아니면 일반 휴즈로 연결해도 되긴 되죠. 네, 그러나 안전을 보장을 못하죠. 그래서 원래 꽂혀 있는 온도에 맞는, 그리고 암페어에 맞는 전압을 맞춰서 여기에서
바꿔 꽂아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만 고쳤는데 안되네. 이제 여기서 손들을 수 있는 부분들, 또 라인을 쭉 패턴 이렇게 전선 쭉 따라가서 보니까 여기가 있네. 네, 이런 개념들도 하신다 그러시면은 기충 같은 기본이 충실했을 때에 다른 수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리하고 개념을 자박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족할 수만큼 가치가는 올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번 수리기였습니다. 네, 저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갈고 테스트하는 거 마지막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자신감이 팍팍 붙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고수다. 내가 고수다. 나가수다. 할 때처럼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서 충천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시간상으로 교체하는 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타가지고요. 새까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써있는데 잘 표기가 되지 않네요. 데이터시트를 찾아서 본다든지 더러는 이 제품이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하는 논리를 추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운데에 띠 둘러져 있는 거 있죠, 끝에. 이거는 이쪽 테두리가 이와 같이 전선 되어져 있는데 가운데는 하나의 접합부입니다. 경계선처럼 되어져 있는 접합부. 이쪽하고 위쪽하고 그러면 전선 똑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죠. 그래서 하나의 전선 역할을 해주는 접합부,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연결 부분입니다. 저 방향성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내부하고 테두리하고 소자 안에 들어있는 기능성, 거기에 대한 이음매를 절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접합부인 것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전원을 넣어서 동작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이쪽에 스위치 누르기 전에 케이블부터 먼저 꽂겠습니다. 자, 스위치 넣기 전에 케이블을 먼저 꽂고 스위치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뻥 합니다. 좀 멀리 떨어져 주세요. 잘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는 것입니다. 스위치 다시 켜고, 이거는 히터 온도 관련된 거네요. 시간이고 이거는 온도인가요? 네. 사용법 고객께서 더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일단 끄고 요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회로 점검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양한 부품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서 테크닉이 더 좋아진다 라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고, 네, 직류 라인의 스위치 라인과 교류 라인의 스위치 라인 부품 소자들을 테크닉 있게 활용한다 라는 경우를 설계자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수리할 때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라인을 쭉 따라가서 회를 다 맞췄는데 또 안된다, 그러면 그쪽에 이어지는 배선 쪽 좀 더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끝물에 좋은 결과치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이번 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